오늘은 이 천년치유의 원리와 그리고 치료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몸이 좀 이상이 있다, 기침을 한다, 감기기가 있다 등등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쉬면서 좀 쉬어야 된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요, 병원에 가시는 일입니다. 일단 병원에 가지고 여러분 내 이 질병이 무엇인지를 일단 확인을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쉬든지 기도하든지 발을 물에 담근다, 오늘 다양한 대답이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질병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의 방법을 이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기침 시작했을 때 바로 병원에 안 가요. 제가 그러면 감기를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감기 말고 다른데 예를 들면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간 부분이 좀 이게 딱딱해진다, 이럴 경우에 말이죠. 일단 제일 먼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이것이 괜히 상상 속으로 이렇게 병을 키우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다음에 이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의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한 것은 병원에서 이제 약 먹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사실 그런데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도 병원에서 약 먹으면 2주 만에 치료되고요, 집에서 쉬고 약을 안 먹어도 보름이면 치료됩니다. 2주와 보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장에 용종이 생겼다. 여러분 수술해야 됩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딱 수술해서 떼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장에 용종이 생겼는데 천연치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는 먼저 떼내고 난 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좀 동의 안 돼요? 표정이 보니까 동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현대의학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아프면 병원 가서 병원에서 약을 주든지 처방하는 대로 따르잖아요. 이게 현대의학의 현대 치료법을 따르는 것이죠. 이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법의 장점과 한계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대의학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전 인류의 건강 정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이 정진되었고 순위 증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단법. 진단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요즘은 그냥 기계로 우리의 속까지도 다 이렇게 단층으로 촬영해서 병을 찾아내잖아요. 이것은 현대의학의 굉장히 큰 공헌입니다. 또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준 큰 공헌은 뭘까요? 응급처치술. 응급처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으로 해서 팍 쓰러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유튜브인가 보니까 상주에 있는 식당인가? 식당 그게 CCTV에 잡혔는데 그냥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하더니만 뒤로 꽉 넘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식사하던 두 사람이요, 급하게 달려가더니만 한 사람은 머리를 딱 받치고 한 사람은 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한참 하니까 사람이 살아났어. 그거 현대의학의 그 도움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심장이 이렇게 쇼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이요, 경찰이야. 경찰관이 이제 남는데 이제 이 비번인 같아요. 비번 날에
이제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한다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 일이 당한 거야. 그래서 그걸 사람을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급하면 119 와서 급하게 가죠. 예를 들면 뇌출혈, 그건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현대의학에 아주 혁혁한 고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백신 개발은 현대의학에 굉장히 우리 인류를 위한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 천연두 걸리면 꼼보가 됩니다. 꼼보. 아유, 그건 막 일평생에 정말 콤플렉스 아니겠어요? 요즘 천연두 없지요. 백신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또 소아마비도 알고 보니까 그 균이더라고. 세균에 의해서 소아마비에 걸리더라고. 요즘 소아마비도 예방접종에 의해서 없어졌죠. 굉장한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연치유를 한다 해가지고요, 현대의학은 무조건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천연치유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현대의학에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천연치유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현대의학이요, 뭘 했냐면 성형수술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손이 잘렸다, 일하다가 손 잘린 거 가지고 이 천연치료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외과 수술로요 신경을 이어가지고요, 이야, 그건 현대의학에 아주 혁혁한 공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현대의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도요 당뇨병 하나 고치지 못해, 고혈압 고치지 못해, 암 엄청나게 그렇게 연구비를 투자해가면서 해도 암 현재 고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현대의학의 한계는요, 문제점은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과 천연치료의 차이는 뭐냐면, 현대의학은 이제 우리가 병이 났다, 감기 걸렸다, 감기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죠. 열이 나고, 그리고 다음에 기침을 하고, 또 콧물이 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기 걸린 것은 뭐 때문에 감기 걸렸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는 겁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개발해야 돼. 그런데 현재까지 이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현재까지 개발을 못했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하는 일이 뭐냐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야. 열나? 그러면 해열제 주고, 기침도 나네? 기침약 집어넣고, 또 가래가 끓어? 그러면 가래약 넣어주고. 뭐예요? 정상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대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결핵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의학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핵 그 균을 죽이는 약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핵약을 먹으면 결국은 그 균을 죽이기 때문에 치료되기 때문에 그건 돼. 그러나 고혈압, 당뇨, 암은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분이 오셨냐면, 이 심장이 이제 막혀가지고 심장이 막혀가지고 이제 생명 위협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딱 가니까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막혔는데 이 심장을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허벅지에서 동맥을 잘라가지고 심장을 열어가지고, 와, 심장이 열리면요 이 끔찍하더구만. 이 갈비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갈비뼈를 잘라야 된대. 이거를 잘라서 벌려가지고, 어휴, 끔찍하죠. 벌려가지고 그 막힌 것은 잘라내버리고 이
허벅지에서 잘라온 동맥을 갖다 붙여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야, 현대학의 굉장한 발달입니다. 예. 안 그러면 죽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현대의학의 문제점은 이제 바로 이것이죠. 이제 정상을 치료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암 환자다 생각해 보십시다. 암 환자. 암은 고칠 수 없어요. 현대의학에서.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죠. 뭐 수술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도려내는 거죠. 그 부분을 딱 도려내면 암을 떼버리니까 암이 없어진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딱 도려내도 다시금 암은 또 다른 곳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요, 이미 어느 부위에 암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피 속에 암세포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요, 그 암세포는 또 다른 곳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또 암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요즘 이제 스마트 암 검사를 해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분석해보면 피 속에서 암 인자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만 보면 유방암 환자다, 다음에 대장암 환자다, 간암 환자다,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피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암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이 암이 있다 해서 이것만 잘라내가지고 암이 다 해결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할 경우에 이제 장점이 뭐냐면 큰 덩어리, 내 힘으로, 내 생명력, 내 면역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딱 잘라주면 일단 큰 덩치가 없어지니까 내가 이 암과 싸울 수 있는 이 여건이 더 유리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수술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일본 암 의사가 쓴 책을 쭉 보니까요, 아무 수술하지 말래. 왜냐? 수술하면요, 이 암이요, 다른 데 더 번진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참. 그래서 또 하는 일이 뭐냐면요, 방사선으로 쪼아서 죽이는 방법이야. 이게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방사선으로 암을 태워서 죽이면 암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정상세포도 죽고요, 또 이 부분에 암만 죽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가 있잖아요. 약물로 하는 것. 약물로 하면 그야말로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즘 표적 치료 하잖아요. 표적 치료. 여러분 생각해, 표적 치료하면 암만 딱 골라가지고 딱 죽이는 게 표적 치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보세요. 항암치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먹든지, 하나는 주사로 합니다. 주사를 딱 찌르는 순간이 온몸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온몸의 세포가 다 손상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치료하니까 막 옛날에는 머리 빠지고 막 입안은 다 흘고,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그건 뭐예요? 그 암만 딱 죽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몸에 다 이미 영향을 미친 것입니까? 예. 자, 이렇게 하고도 또 해보면 또 이것이 재발하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근본적인 암이 생기게 한 원인은 치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궁이 있는데, 시골에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계속 대. 그러니까 당연히 굴뚝에서 연기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연기가 싫다 가지고 연기를 꽉 막아버리면, 예, 이 연기가 나머지 방으로 다 새나갑니다. 근본적으로 연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안 펴야 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먹는 것이 잘못됐든지, 뭐 생활하는 그 생활 패턴이 잘못됐기 때문에,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제거해야지.
이게 바로 천년치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일반적인 사람은요, 이 병의 전문가는 의사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병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병이 딱 나면 찾는 게 뭐냐면, 이 병의 명의는 누구냐? 명의 찾아라, 명의. 그래서 연세 샤브란스 샤브란스 병원에 무슨 박사다 하면 그 박사에게 가지고 막 연주를 다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받으려 하잖아요. 수술 받으려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일반적으로요, 의사가 처방하면 100% 신뢰합니다. 물론 의사를 신뢰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믿는 만큼 우리 마음에 치료 효과가 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딱 제한되어 있어. 수술, 항암, 방사선이에요. 근데 이것은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곳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젊은 분인데요, 막 퉁퉁 부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눈도 감겨버렸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눈도 겨우 뜨고, 너무 부으니까 이 두 장단지가 부어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분, 이런 분이 오셨어. 이제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을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장 투석을 하게 되면 아주 힘들어지잖아요. 신장 투석하면, 여기도 신장 투석하는 환자 안 받습니다. 신장 투석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오셨어. 상담을 해보니까요, 30년 동안 당뇨병을 앓은 결과로 이렇게 된 거야. 30년 전에,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당뇨기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지위도 높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로부터 진료받고 처방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 의사, 최고의 의사한테 가니까 약을 처방해줘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약으로 뭐만 조절하는 것입니까? 약으로 여러분의 수치만 조절하는 것입니다. 뭐 고혈압이다, 나 정상인데요. 그래서 딱 물어봤죠. 약 드십니까? 예, 약 먹습니다. 약 먹고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요, 그것은 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의미는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이게 조절돼야 건강한 것이지, 약 먹으면서 조절하는 것, 그건 환자입니다, 환자. 그 이분이 이제 당뇨 약을 이제 꾸준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른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하니까 내부인과 가보십시오, 순환기 가보십시오 해가지고 막 이분이 막 나중에 보니까 약을 16가지 먹어. 그러면서 이분이 뭘 했냐면, 심장에 쇼크가 와가지고 스텐트를 받고 30년 동안 한 일을 보니까 또 뭘 했냐면, 어이구 세상에, 이 당뇨는 점점 더 나은 게 아니라 더 증가했고, 기관지 천식으로 인해서 숨 쉴 때마다 이 첵첵거리고, 밤에는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을 설치고, 온몸은 부종으로 몸이 불어가지고 막 한 20kg 찌고, 나중에는 이게 있네, 예, 당뇨 합병증으로 심장에 스탄트 삽입술까지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심장이 망가졌어.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 이번에 문제는 뭐예요? 예, 약의 부작용이죠. 약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약 처방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약 처방은 근본적인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뭐예요? 자, 상담해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단 음식을 좋아해. 그리고 아침에 딱 출근하면 비서가요,
이 모닝 커피에다가 그 카스테라 탁 주고, 또 하루 종일 또 사람들을 만나면 하루 종일 또 커피를 마셔. 그리고 함께 과자류를 또 많이 드셔.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한 병은 낫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5일을 금식 딱 시켰습니다. 부종이가 빠지는데요, 막 쫙 빠지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또 열흘 됐어. 10일을 하니까 완전히 막 쫙 빠지면서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어버렸어. 근데 이것이 나은 겁니까? 이게요, 이렇습니다. 한계점만 탁 지나버리면요, 정상이 확 없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한계점만 탁 넘으면요, 모든 정상이 나타납니다. 이분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이곳에서 이제 금식하고 일찍 자고 운동하고 이런 천연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은 이제 그 정상이 완화됐는데 한계점에서 약간 탁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정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것을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야기했죠. 여기서 나은 것이 아니고 좀 정상만 없어진 것이니까 쭉 이렇게 좀 하시라고, 이 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런데요, 인생이 얼마나 바쁜지 가셨어. 가시고 나서요, 불과 보름인가 한 달 만에요, 다시 또 퉁퉁 벗어 오신 거예요. 물어봤죠? 옛날에 그 삶을 계속 똑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몸은요 정직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곳에서 다시 또 시작했어. 두 번째까지 괜찮았는지 모르겠다. 세 번째 할 때인가. 근데 이게 이런 합병증의 가장 큰 위험이요, 심장 쇼크거든요. 나중에 119 불러가지고요 실려갔습니다. 이것도요, 한 번, 두 번은 되지만요, 자꾸 반복하면요, 이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천연치유의 이제 원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천연치유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 질병이 생겼다. 그럼 질병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딱 제거한다. 그러면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더 이상 불을 안 지피니까 연기가 안 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가 정의되어야 되냐면, 질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분명해야 돼. 질병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질병이란. 이 정의가 중요해. 이 정의가 분명해야 이제 치료의 그 단계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병이란 뭘까요?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 this is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란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은 다 질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간병이고,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신장병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자,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이 몸을 또 보면요, 이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포죠, 세포.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포가 망가졌다는 것이죠. 망가졌어. 손상됐다는 것입니다. 손상되었다. 세포가 손상되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죠. 세포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세포인데요.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다음에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습니다. 이 세포핵 안에 이제 유전자가 있죠. 염색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런 미토콘드리아. 자, 세포가 손상되었다. 이야기는요, 세포망이 손상됐든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었든지, 핵이 손상되었든지, 이 중에 하나야. 유전자, 이 염색체가 손상되어서 유전자가 망가지면요, 암이 걸립니다. 암 또는 자가 면역 질병.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돼가지고 에너지를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사람 힘이 없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세포막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무엇이 세포를 이렇게 손상시키는가? 자, 무엇이? 자, 그러면 무엇이 세포를 손상시키는가? 무엇이 세포를 손상시킵니까? 자, 활성산소. 예, 좋습니다. 맞아요. 자, 집사님이 아시는 게 많은 것 같아. 자, 활성산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요, 병이 생깁니다. 병의 주범입니다. 자, 활성산소는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독이요, 독. 세포를 손상시키는요, 독입니다. 여러분, 화초가 있는데요. 이 밖에 풀이 있는데, 와, 풀베기 너무 힘들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초제 쫙 뿌리면 팍 죽어버리죠. 그 이유는 제초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독이기 때문에. 자, 풀이 세포잖아요. 풀도 다 세포예요. 세포에 독이 딱 닿으니까 세포가 팍 손상돼서 팍 재기를 못해.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에도요, 독이 들어오면요, 세포가 손상되면서 이 세포가 해야 되는 기능을 못해. 그게 질병인 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의 독은 활성산소도 독이고요, 실제적으로 독곡물. 그래서 옛날에 죄인들한테 독약을 줬죠. 독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적태산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문을 닫았습니다. 봄부터 가을에는 거기 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희빈 풀이 있어요. 옛날에 장희빈 그 사항 내렸죠. 사항 내릴 때 이 풀을 뽑아가지고 뿌리채 삶아가지고 주면 이게 독이야. 그래서 그 풀 이름이 장희빈 독인데, 지난번에 집사님도 보셨죠?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좀 흉터가 생겼어. 막 얼룩덜룩한 게 좀 무서워. 풀이. 실제로 우리 세포는 독을 만나면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독극물 또는 독성 물질, 매연, 방사선. 예, 방사선 원자폭탄 팍 떨어뜨리니까 사람 팍 죽죠. 강력한 독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매연, 방사선. 그래서 미세먼지가, 여러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세먼지가 독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독이 이것도 있다. 흡연. 예, 담배 연기 속에 많은 독이 있습니다. 4,000가지의 이 유해한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도 독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 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세포를 손상시킬까요?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공급돼야 될까요? 예, 산소, 물, 영양. 그뿐만 아니라 이 세포가 햇빛. 네. 이 세포가 영양분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왜 많이 마셔야 되느냐? 물 적게 마시면요, 이 세포가 점점 말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요, 수분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예. 다음에 또 산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에 영양분을 주더라도 이 영양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때 에너지가 나오는데 태울 때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요, 우리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세포가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는 특별히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이 깨끗한 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깨끗한 공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공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운동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평상시에 우리의 호흡에서 흡입하는 산소의 20배나 더 많은 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 영양. 빈약한 못 먹어도 죽습니다. 그죠? 못 먹어도 죽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옛날에 제 분당에 있을 때 이런 할머니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저희 부부를 참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어머니 같으니까 자주 방문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주 만나야 정이 듭니다. 근데 저 방문해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이 노인네들이 전부 다 영양결핍이야. 왜냐? 자녀들은 바쁘니까 다 나고 본인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끓여 먹는데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늘 김치하고 밥하고 먹어. 그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저하고 저하고 옛날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보, 우리 집을 크게 하나 지어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다 모시자. 이제 그 당시 목회할 때 가지고 밥만 잘 해줘도 이분들이 다 살아나겠다. 이덴벨리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도 이 얼떨결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드나드는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사람이 하루 이틀 점점 달라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세포에 산소, 미네랄, 비타민, 물, 이 중요한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영양, 다시 표현하면 열량은 많지만 그 음식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이 에너지가 이 효용성이 떨어져 버려. 이거를 효용시키고, 그러니까 필요한 영양분으로 만들고 하는데 들어가는 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야. 그럼 여러분이 전끝식품이 나쁘다는 이유가 뭐냐면, 전끝식품은 칼로리는 많지만 뭐가 부족하냐면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늘 강조하죠.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채소에 무엇이 많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더라도요, 가난했을 때는 뭐 사실 밥만 먹어도 좋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 과일을 많이 드셔야 돼. 여기 식사 보십시오. 매 끼마다 채소와 과일이 나옵니다. 자, 다음 또 한 가지 더요. 뭐냐면 이 세포 이와 같은 영양분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공급하죠? 예, 피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세포에 무엇이 연결되냐면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누가 전달하죠? 피 속에 있는 뭐가? 피 속에 있는 뭐가?
피 속에 있는 뭐가? 아이고 참나. 적혈구예요. 적혈구. 적혈구가요. 이 적혈구가 뭐냐면 이 당과 산소를 딱 가지고 이 세포에 가는 거예요. 딱 가지고 당과 산소를 딱 주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요 당과 산소를 가지고 태우는 거야. 태워서 에너지를 내가지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내가지고 이 에너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도 하고 보고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적혈구가 피가 뻑뻑해가지고 적혈구가 잘 운동을 못한다, 잘 전달이 안 된다 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아주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당뇨병 환자는요 당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잘 전달을 못해. 그리고 여러분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요 이 끈적끈적해가지고 이 적혈구가요 엉겨버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진 보여줬죠? 여러분의 피를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요 적혈구가 이렇게 원래 도나스처럼 동글동글해요. 이게요 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것이요 모세혈관이, 적혈구도 사실은 현미경으로 봐야만큼 작은데 모세혈관은 이 적혈구보다 더 좁아. 그러면 여기에요 반으로 딱 접혀가지고 시안을 여기서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피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적혈구가요 들어붙어 있어요. 이렇게 엉겨붙어 있어. 그러면 엉겨붙어 있는 것은 한참에 같이 가야 되겠죠. 통과를 못해. 그러니 손발이 저리다. 이 사람은 전부 다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은 무엇이냐면 피에 있어. 피는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피의 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피의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피의 순환이 안 되면 모든 만병이 다 생깁니다. 피의 순환이 안 되면 암도 걸립니다. 자,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피가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예? 1. 영양분이 잘 갖춰진 음식 식사.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건 뭐가 있냐면 피에 질과 관계 있어. 좋은 피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 예, 운동.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피순환이 잘 됩니다. 또, 예, 산소를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물, 예, 햇빛, 등등등등. 그런데 자 반대로, 자, 우리 몸에 나쁜 피는 어떤 피일까요? 아니, 이거는 이제 피를 좋게 하는 것이죠. 피를 나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육식, 술, 담배, 스트레스. 이건요 실험에 의하면요 스트레스 딱 받으면요 피가요 탁하게 돼가지고요, 예, 이 혈액순환이 안 돼버려. 또 설탕, 예, 예, 짠 거, 짠 음식 등등등등. 예, 많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든밸리에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든밸리에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원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처음 설계하신 건강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실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뭐 일주일 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일주일 만에 가르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습관이 안 돼.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가면요 다 옛날로 다 돌아가. 여러분이 와가지고요 충분히 흠뻑 젖도록,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배우시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곳에서 이제 실천하고 배우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서 살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음이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올바른 것을, 이 옳다, 이것을요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은요 우리 정신세계입니다. 그죠? 정신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것이요 계속 유지되지요. 배워보니까 옳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겠다, 습관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우리의 이 믿음으로까지 확고하게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년치료에서 이제 중요한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기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 건강한 생활의 요소는요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도 좋은 물 살 수 있고요, 음식도 유기농, 돈만 있으면 유기농을 살 수 있어 먹을 수 있고, 운동도 그냥 뭐 각종 기구를 통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는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영양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첫 번째는 환경적으로 공기가 좋은 곳에 계셔야 된다.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식생활입니다. 식생활을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병 걸린 것은 거의 대부분이요 정신적인 문제 아니면 식사의 부절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사람이요 이 부절제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동의 습관, 다음에 물 마시는 것, 햇볕 쬐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생활 습관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불치의 병은 없다. 다만 불치의 생활 습관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만 바꾸면 불치의 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우리 건강에 미치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거요, 아무리 심신상풀에 살고요, 아무리 맑은 물 먹고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요,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팍 받잖아요. 바로 병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치료는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특별히 스트레스는요,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거요, 약간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는 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죠? 물론 스트레스가 외부적으로 뭐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서 생긴 것은 보면 남이 나한테 줬기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요, 내가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 나한테 스트레스 준 사람은 바뀔 의향이 전혀 없어. 두 번째, 내가 바꿀 수도 없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바뀌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요,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안 만나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우리의 대부분 스트레스는 사실 어디서 오냐면요, 내 마음속에 이기심, 욕심, 교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심, 교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스트레스 받고요, 나한테 약간만 좀 섭섭함을 하면 내 자존심이 막 팍 상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야? 여러분의 문제야.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요, 다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좀 곤란해. 자, 다음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이렇게 하면요, 기상천외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뭐든지요, 다 낫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제가 나눠드린 책 있죠? 오실 때마다 모든 분들이 다 나눠주죠? 이 책에 보면 33페이지에 보면 이제 치료 사례가 쭉 나오잖아요. 치료 사례에 보면 심지어 이런 분이 왔습니다. 한 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79세 때 이곳에 오셨습니다. 2023년도에 왔으니까 재작년에 오셨네. 1월달에 오셨다. 1월달. 2월달입니다. 2월달. 이분은 친구의 권유로 뭔지도 모르고 이곳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오면 우리가 과일 검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과일 검식 다 시키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는 잘 과일 검식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자기 굶으니까 아주 속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고 했어요. 하면서 자기 몸이 변화가 생기는 거라. 점점 좋아져. 그래서 이분이 올 하려고 하는 걸 열흘 했는가 그렇게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했는데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몸이 점점 가벼워지며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고, 자, 36세의 늦은 나이에, 이번 79세인데 36세의 늦은 나이에 막내를 낳았습니다. 그런 산후조리를 잘 못해가지고 임신하기 전에는 50kg였는데 애를 낳고 나서는 62kg로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정상으로 대개했는데 점점점 증가해가지고 70kg까지 불어났습니다. 사람이 70kg가 딱 불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종류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보니까 대장암도 생겨서 대장암 수술했고, 또 냄새도 못 맡고 대변도 제대로 못 보고 불면증에 또 온몸의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다가, 그러니까 늘 진통제를 먹던 사람이고 진통제, 불면증, 수면제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척추협착증에 고관절부터 발바닥까지 저리고 아파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왔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이 또 그 회계사야. 그 나중에 이제 작년에 1년 후에 남편하고 같이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좋다는 데는 막 다 다닌 거야. 병원, 한의사, 침 맞는데. 그런데 점점 더 심해갈 뿐이었다.
몸이 아프니 맨날 누워있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 보며, 이분은 신실한 권사님이십니다.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생활은 할 수도 없고 취미로 하던 그림도 손을 놓은 지 몇 년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흘 금식하고 또 계속해서 보식하고 하는 가운데 통증이 없어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수면제 없이도 살고, 그러더니 아침 산책 운동하는데 운동에도 지장이 없어. 협착증도 어떻게 된지 안 나와버렸어. 1년 후에 왔는데요, 남편하고 막 같이 왔는데 너무 건강해지셨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요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창회 갔는데, 동창들이 보고 그 전에 이분이 아파가지고 뭐 걷지도 못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동창들이요, 그 당시에 막 6명인가 같이 왔어. 그 어디냐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요, 오케이,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병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천연치료의 원리는 여러분의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원리는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건강법칙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금식시키면 금식하시고, 금식의 원리도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 식사, 또 잠자는 것, 물 마시는 것, 햇빛 쬐는 것, 이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이 착실하게 하시면,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시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